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에 더 건강하게 또 더 신나게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월 2일 이 세계적 쟁점, 천연수소에 대한 최근 상황 두 가지 추가로 살펴보고요. 투자의 인사이트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 오브 투, 대략 한 10년째 성공적으로 가동 중인 천연수소 발전소, 말리 브라케부고 그 수소정을 실증 연구한 논문부터 한번 보시죠. 저거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요. 그 말리 천연수소에 대한 학술 논문입니다. 저는 논문 전부 읽은 게 아니고요. 그 초록만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해한 건 이겁니다. 브라케부고 저 수소정은 10년간 수소가 계속 새로 만들어져서 보충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소 우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소를 캐내서 전기로 다 소비를 하고 있는데 땅 속에 매장된 수소의 양은 지금 줄어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내는 정도는 새로 만들어져서 보충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캐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땅속 수소 압력이 증가하면은 그러면 땅 위로 누설되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최소한 수천 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리 브라케부고는 매년 한 5톤 정도 수소를 채굴을 해서 그걸 갖고 포드차 엔진을 개조한 그 수소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겁니다. 그 발전기 용량이 한 30kW 되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수소를 갖고 발전을 해서 4천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때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0.5달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두 번째 사실 2 오브 2. 지금 그 현재 지구상에서 추정되는 천연수소 최대 매장량은 프랑스 로렌 지역에 맥시멈 한 2억 5천만 톤 된다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년 6월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 말경에 프랑스 모젤 지역에서 그 로렌 지역보다 아마 지금 그 수소 매장량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돼 갖고 정밀 탐사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를 완전히 수소 허브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 분야에 특히 이 천연수소 이 분야에 매시브 펀딩 하겠다. 그래서 매시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돈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죠. 예. 하여튼 매시브 펀딩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메탄 허브인 카타르가 바짝 쫄아서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타르 앞으로 대응 전략이 매우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 이전 정상에서 계속 이제 정리를 해오고 있는데 진짜 2 오브 2. 프랑스 로렌 그 탐사팀이 24년 4월 5월경부터 저 지역 천연수소만 더 본격적으로 탐사한다. 수소 프로젝트 가동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저 팀은 201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로렌 폐광 지역에 메탄가스 탐사 프로젝트를 지금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원래 조사한 면적이 길이로는 한 150km,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예? 넓이로는 한 80km, 깊이는 6km. 예. 이 정도 그 지하를 조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원래는 23년 말까지 그 프로젝트 기간이었는데, 예? 그런데 우연하게 수소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무가 수정이 돼서 수소 탐사 프로젝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원래 23년 말에 끝인데, 프로젝트 기간 끝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두 명의 연구자들은, 로렌 대학교에 소속되면서 동시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소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연구팀이 말한 추가 사실들이 지금 하이드로젠 인사이트에 잘 보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한 저 연구팀이 말한 것들을 아주 주목되는 게 있는데 우선 저 사람들이 메탄가스하고 메탄가스 천연가스잖아요. 우리 도시가스라고 하는 그거 메탄가스 CH4 요거는 천연수소 H2하고 그
그 존재하는 지질학적 구조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은 석탄층에서 생성이 되고 수소는 더 깊은 곳, 땅속 더 깊은 곳, 온도가 대략 150도 이상 200도 정도가 돼야지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온도가 되려면 땅속으로 대략 깊이가 한 5,000m에서 6,000m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하이드로젠 인사이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로렌 팀이 밝힌 데이터에 의하면은 600m 깊이에서는 그러니까 수소 농도가 한 1%밖에 안 되고 이 정도는 뭐 수소 없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한 1250m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수소 비율이 17%까지 올라가고 3000m에서는 아마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요건 아직 저 당시에는 안 해봤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00m 이상 이렇게 파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렌 팀이 하는 말은 내년에 추가 정밀 탐사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축적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매장량이 지금 발표한 거 2억 5천만 톤 이상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매장지, 그러니까 기반 암석층, 그러니까 소스락이라고 하는데 기반 암석층, 주위가 다 바위덩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가두어져 있을 테니까,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석탄, 오일, 가스 이런 것들은 기반 암석층이 오거닉 소스 락이라고 합니다. 오거닉, 유기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본질은 동물과 식물의 사체가 썩기 전에 고온 고압으로 변성된 그런 지반 구조라는 겁니다. 오거닉 소스 락이라는 게 바위덩어리가 그런 성질이라는 거죠. 예. 오거닉이다. 오거닉이라는 것은 결국 CHON 거기 다 합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소는 어떤가? 유기체와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아이온 리치 소스락에서 주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온 리치. 수소가 만들어지려면은 철 성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돌덩어리, 즉 철이나 마그네슘이 풍부한 돌덩어리에서 수소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질학적 구조가 다르다. 이런 어떤 보충 설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천연수소 생성 원리 추가로 아주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다룬 것인데, 지금 생각해도 천연수소 생성 원리 비교적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암석의 상호작용 앤드 유기물 분해, 딱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으로 천연수소가 만들어집니다. 물과 암석의 상호작용 앤드 유기물 분해, 딱 두 가지고요. 더 자세히 나누면 세 가지가 됩니다. 먼저 땅 속에 저절로 형성된 고온 고압 환경이죠. 땅속은 고온 고압 환경을 지표에서 땅 위에서 이걸 인간이 인위로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러나 땅 속은 고온 고압 환경이 공짜로 저절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면은 물이 수소와 산소로 저절로 분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 속에는 원래부터 있던 게 존재하는 게 올리빈이나 철 카보네이트 이런 돌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돌덩어리 속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고온 고압으로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니까 그 산소가 철과 결합하면은 산화철이 되고 마그네슘과 결합하면은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물에서 분해된 수소는 홀로 남잖아요. 예, 짝꿍을 뺏겨버렸잖아. 그래서 홀로 남은 수소가 땅속을 여기저기 헤매다가 한 곳에 소복하게 모여 있는 것, 그게 바로 천연수소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이 지하수가 분해되는 것은 두 가지 경로가 있죠. 하나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 열분해되거나 또는 지하에서 레디알리시스 방사선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경로가 지하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되는 거, 오거닉 매터 디컴포지션입니다. 생명체 즉 동식물의 사체가 분해되면은
그 사체를 구성하는 게 CHON 아닙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포도당 합성에서 시작되는 거죠. 광합성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예. 자, 여기서 그러면은 분해되면은 메탄 되잖아요. 메탄이 생기잖아요. 예. 메탄이 다시 수소로 분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 분해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 메탄에 고온고압 수증기 가해서 개질하면은 수소가 나오죠. 그게 그레이 수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에서 물이 열 분해되듯이 메탄도 열 분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수소가 생성되는 것이죠. 메탄은 유기물 분해돼서 또 생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지상에서 태풍수원, 태양풍력, 수력, 원자력, 태풍수원입니다. 네. 태양풍력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고요. 수력은 구재생 에너지고요. 원자력이 그린 전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정책상 원자력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태풍 수원을 갖고 만든 그린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전기 분해해서 이게 바로 전해 수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린 수소죠. 이걸 얻으려면은 돈이 엄청 듭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서는 물 분해가 그런데 공짜로 저절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 인간이 지상에서 메탄을 개질해서 수소 만들 때 이 그레이 수소 아닙니까? 여기도 돈이 왕창 들고요. 추가로 탄소까지 왕창 뿜어내야 되는데 지하에서는 저절로 영원히 공짜로 그냥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저절로 수소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어떠냐? 23 밀리언 톤 퍼 이어입니다. 연간 2,300만 톤의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산수 결과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로렌 팀 그 프로젝트에 돈이 완전 무더기로 몰리고 있겠죠. 예,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돈 대고요. 리전 그랜드 EST라는 여기서도 돈 대고 유럽 연합도 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저 천연수소 국가의 우선 사항이다 이러면서 매시브 펀딩을 지금 공언을 했다는 겁니다. 수소업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팀 입에서 나온 두 번째 말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수소가 철의 존재하에서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다는 가설을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보충 말씀드리면은 바로 위에서 봤던 수소의 생성 원리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르펜티니제이션 그 과정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렌 팀이 말하는 것은 물이 철 그 중에서도 로렌 폐광 지역에서는 철 카보네이트와 접촉을 하면은 수소가 생성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보충하면은 철 카보네이트라는 것은 FeCO3인데 C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 카보네이트라는 것은 철과 탄소로 구성된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저 암석 속의 철이 물 분해로 인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면서 수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본질은 뭐냐? 산화 환원 프로세스에 불과하고요. 이거는 지금 포스코가 세계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게 있죠. 포스코는 지금까지 탄소 환원철 공정으로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5천년 가난을 몰아내고 선진국으로 부자국가로 만들어준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 환원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갖다 버린다는 거죠. 떼돈 벌어준 탄소 환원철을 갖다 버리고 수소 환원철 공정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영상에서 봤죠. 그 원리와 지금 저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이전 영상에서 봤던 올리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매우 높은 그런 돌덩어리인데 이게 바로 멘털의 주성분이라는 것이고, 멘털은 지구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올리빈, 철 카보네이트 이런 돌덩어리하고 지하수 상호작용으로 수소가 지속적으로 공짜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수소가 땅속 어딘가에 지금 소복하게 모여 있을 것인데 인간은 이거 찾아서 캐내기만 하면은 돈이 된다 이겁니다. 21세기 골드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연수소 프로젝트에 돈이 몰리고 있다. 글로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 연구팀은 지금 그 수소를 뽑아 올리는 기술, 그쪽 분야는 자기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 탐사 기술에 집중하겠다. 뽑아 올리는 기술은 다른 팀이 해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리고요. 다만 이제 저 원시 가스에는 메탄, 수소, 질소, 뭐 헤리움 이런 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이제 수소만 분리하는 그 기술 개발, 요게 지금 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로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사실 그 모젤 지역하고 로렌 지역도 크게 보면은 그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 그로 유사한 벨기에, 네덜란드, 뭐 룩셈부르크, 독일 여기에 있는 그 각종 그 탐사 기업들, 공공기관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 협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저런 곳에서도 앞으로 대규모 천연수소 발견될 가능성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또 당연히 뭐 이런 팀은 미국, 호주 이런 전 세계적으로 남아프리카에서도 지금 그 탐사 중이죠. 이게 다 협력하고 있겠죠. 그래서 한국도 저 어떤 거 같이 정부 교류를 당연히 하려고 봅니다. 한국 수의공사가 지금 그 한국 육상에서 일단 육상에서 한 5군데 정도 지표 검사 결과 이제 여기에는 수소 묻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집중 지금 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공사.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제가 최근에 올린 여러 영상이 많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국경지역, 그 피레네 아틀란티카 지역, 여기 다수의 프랑스 기업들, 또 영국, 스페인 합작인 그 수소 탐사 기업, 그 아르곤 회사, 그다음에 그 미국, 호주 여러 그 수소 탐사 프로젝트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는 2024년에는 이 천연 수소가 지구촌 여기저기서 더 확인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땅 속에서 수소 채굴해내고 그 다음에는 저장하고 운송하는 이 기술 혁신이 지금 더 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천연 수소가 시장에 공급될 것에 대한 그 로드맵이 2024년에 제시될 수도 있지 않느냐. 24년에 당장 천연 수소가 본격 공급되지는 않겠죠.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 이것만 해도 세상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연 수소 혁명이 더 구체적으로 24년에 전개되는 거 아니냐. 이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계적 쟁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Natural hydrogen is about to change everything. 전부 싹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싹 바꾼다는 겁니다. How natural hydrogen will transform our world. 천연 수소가 세상 어떻게 바꿀 건가? 이게 바로 세계적 쟁점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계적 명화를 감상하겠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수소 가격표입니다. 천연수소 킬로그램당 0.5달러. 이거는 말리의 실제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수소 탐사 기업인 아라곤도 자기들은 저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1.2달러입니다. 킬로그램당. 이거는 현재 지구촌 수소 소비량이 대략 한 1억 톤인데 이거 거래 가격 시장 가치가 한 1,200억 달러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수하면 1.2달러가 되는데 이 현재 사용 중인 수소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메탄 등을 계절한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는 1% 100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면은 이건 이제 블루 수소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블루 수소 이퀄 그레이 수소 더하기 CCS입니다. CCS. 그래서 이 블루 수소 가격은 대략 한 2.8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그린 수소는 5.5달러 정도로 지금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희망은 뭐냐? 2031년까지 그린 수소를 1달러에 생산하겠다. 꿈이 아주 야무집니다. 이건 지금 천연 수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년 전에 세워진 어떤 미국의 어떤 전략적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린 수소 분야에 집중 돈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태풍 수원,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이걸로 만든 그린 전기 아닙니까? 그걸로 물을 분해한 그린 수소를 현재 그레이 수소 가격인 1.2달러보다 더 저렴하게 1달러로 시장에 공급되기를 기도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도한다. 희망이니까 희망.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천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수소 그 자체는 완전 동일합니다. 이거 구별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물건이라면 싼 놈이 정의이고 좋은 놈이죠. 비싼 놈은 불이익이고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은 시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소 가격이 1.2달러인데 그린 수소 5.5달러라면은 정상적으로는 그린 수소는 시장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린 수소 생산업자에게 차액인 4.3달러 이상을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왜 정당합니까? 꼭 필요한 혁신 기술 개발자에게 초기에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만든 겁니다. 그게 모든 자의 호주머니 튼 게 세금입니다. 내 돈, 네 돈, 우리 돈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자의 호주머니에 털어서 만든 그 세금으로 업자에게 돈을 몰아주면 그게 보조금이잖아. 그러면 그 업자가 기술 혁신을 시켜서 해서 조만간 꼭 필요한 물건을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 더 오래 공급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그 보조금이 정당합니다. 보조금은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린 수소 기술이라는 저거 제가 평가하기에는 까고 보면 100년 이상 된 구닥다리 기술을 혁신이라고 포장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추가로 의미 있는 기술 혁신 저거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기술 혁신 금방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고요. 기술 혁신 한다고 해봤자 가격 하락 효과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저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거? 그린 수소 생산업자는 그냥 보조금 사냥꾼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 안건은 뭐냐? 세금 빨대로 세금 도적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적대는 단기에는 존재할지 몰라도 장기에는 시장에서 쫓겨나겠죠. 보조금 사냥꾼에 불과한 그린 전기업자에게 미국이 지금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조금에 더해서 최대 3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킬로그램당 그린 수소 킬로그램당 4.5유로를 준다 하고요. 프랑스는 이유보다 더 많은 4.7유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도 지금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어서 세계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 보따리가 수십억 달러 지금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뉴스 이와 관련된 23년 아마 12월 중순경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수소 허브 선언한 다음에 프랑스의 수소 전략을 공개를 했는데 그 초안에서 나온 겁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됐죠. 1월 1일부터 저탄소 수소, 즉 그린 수소를 말합니다. 킬로그램당 최대 4.7유로, 즉 5.2달러, 한국 돈 6,750원 보조금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연수소를 고려를 하면은 앞으로 보조금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Natural hydrogen is about change everything. 전부 싹 바꾸는데 보조금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보조금 사냥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투자자들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린 수소 기술이 혁신되어서 생산 원가 낮출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태풍 수원으로 만든 그린 전기로 물 분해해서 수소 만들고 이것으로 다시 열과 전기 얻는다는 그 발상, 그거는
열역학 법칙상 미친 짓이거나 사기의 출발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영상 이전에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년수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수소경제는 본질은 메탄 경제의 연장에 불과하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천년수소가 지금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할 뿐입니다. 예, 뭐 견해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즉 천년수소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그린 수소 생산비 대폭 절감에 실패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 그린 수소 생산업자들 모조리 가장 먼저 시장에서 아웃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투자한 회사가 사라진다. 즉 투자한 나의 피 같은 돈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니까 투자자들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 그린 수소,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 이런 거 전부 다 전기 화학 반응 이용한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 이용한 겁니다. 이거 이론적인 거는 벌써 100년 이상 된 구닥다리 기술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달라진 거 없다고 봅니다. 네? 한계, 어떤 거 근본적 한계 해소된 거 없다고 봅니다. 단기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요. 4대 공통 구성 요소가 뭡니까?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거 각각에 대해서 무슨 그 회사들 있어갖고 그냥 테마 형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한다는 발상은 경제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 분야는 거대한 보조금 사냥터로 전락한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다수의 호주머니 털어서 극소수 종사자들 밥 먹여줄 뿐이다, 이겁니다. 보조금 빨대로 세금 도적질하는 것이 그 안과 아닙니까? 그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방에 해결할 선수가 바로 천년수소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한 저런 분야에 아주 소문이 무성했죠. 투자자들 가서 아주 설레게 한 사건 있잖아요. 수십억 달러 규모 보조금이 풀린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보조금 사냥터가 23년에 사실은 제대로 집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약에 보조금 사냥터인데 저런 그 그린 수소 생산 업계나 아니면 2차 전지나 배터리 전기차나 연료전지 수소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금 사냥터라고요. 보조금 없으면 그냥 시체되는 거라고. 그런 상황인데 23년에 그 말로만 무성하던, 그래서 투자자들 가슴 설레게 하던 그 보조금 집행이 사실은 거의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2차 전지, 연료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주식들 박살난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 물 많이 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조금 없으면 저런 분야 하루아침에 시체되는 거다, 이런 내용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디 더 이제 추가하면은 그린 수소,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이딴 것들 세금 파먹는 좀비들 아니냐. 네. 혁신 기술로 포장을 해서 다수의 호주머니 틀어가는 도적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네. 천년수소가 이것들 모조리 아웃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후원 감사합니다.